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231명이 더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833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도 늘어 총 8명입니다. 추가 확진자는 오늘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퇴원하는 환자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22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소식 윤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4시 기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식 집계한 누적 확진자 833명입니다. 하루 새 200명 넘는 확진자가 추가된 건데 나흘 연속 3자릿수씩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구 신천지교회와 청도 대남병원과 연관된 확진자들입니다. 대구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관련된 그 사례가 전체 사례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4% 안팎이고 나머지 20% 정도는 조사 분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이 68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경기 지역, 부산 순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는 2명이 추가돼 8명으로 늘었습니다. 2명 모두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던 60대 남성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각각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사망자 8명 가운데 6명이 이처럼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입니다. 면역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 특히 장기 입원하셨던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폐렴과 급격히 진행된 호흡부전으로 사망자가 최근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비교적 중증으로 산소 치료 중인 환자가 13명, 상태가 위중한 2명은 기계호흡으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폐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기계호흡으로 호흡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집중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어린 확진자인 김포의 16개월 아이와 대구에서 확인된 4살 어린이 등 10세 이하 환자의 상태는 양호하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 가운데 4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오늘 퇴원해 지금까지 모두 22명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이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대구 신천지교회 교인과 경북 성지순례단과 관련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대구의 보건공무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신천지교회 신도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서구보건소 감염예방의학 팀장이었는데요. 담당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은 31번째 확진자가 신천지 신도로 밝혀진 이후 방역당국이 신천지 교인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지만 지난주 화요일부터 종교를 알리지 않은 채 근무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공무원이 보건소 근무 중에 감염됐는지 아니면 신천지 예배 중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관련 환자가 400명이 넘는데요. 대구시는 공무원 1명이 신천지 신도 3명을 맡아 발열 등의 건강 상태를 집중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3천여 명을 투입합니다. 또 경찰이 어제부터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 가운데 연락되지 않는 670여 명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는데요. 3명을 제외하곤 하루 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경북 북부 지역 성지순례단이 오늘 입국을 했는데 어떻게 관리되나요? 네, 성지순례단은 오늘 그러니까 24일 오후 5시쯤 입국했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과 이탈리아 등지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안동 11명, 문경 4명, 영주, 청송 각각 2명인데요. 경상북도는 이들을 안동의 한 시설에 격리 조치해 2주 동안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성지순례를 다녀온 경북 북부 지역 주민 38명 가운데 오늘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확진자는 모두 30명으로 늘었는데요. 방역당국은 아직 이들의 감염 경로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 격리된 시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심리 치료가 진행된다죠?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 등으로 권고를 받아 자가 격리된 대구 시민은 모두 11,000여 명에 이르는데요. 이들은 장기간 자가 격리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조만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콜센터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심리상담 전문가 등이 상주하며 시민들을 상대로 다양한 스트레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시간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 등에 대한 심리 지원 서비스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입니다. 확진자 전용 병상도 추가로 확보됩니다. 오늘 보훈병원과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모두 1,200여 개 병상을 코로나 환자 치료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북도도 병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김천과 포항, 안동 3개 의료원과 동국대 경주병원에 병상 155개를 확보해 어제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모두 이송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정부는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과 관련해 4주 이내 상황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봉쇄와 피해 완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두 전략이 무엇인지 이승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봉쇄와 피해 완화 전략. 대구와 경북 감염 확산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두 가지 전략입니다. 봉쇄 전략은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이 핵심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 금지와 홍콩과 마카오 오염 지역 지정 등 해외 감염자 유입을 차단하는 방역 대책은 계속됩니다. 더불어 국내 지역 봉쇄 전략도 강화됩니다. 보건당국은 대구에서 감기 증상을 보이는 시민 2만 8천 명을 2주 동안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대구, 경북의 지역사회 확산이 전국적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적인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전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본격적인 지역 확산이 본격화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환자를 빨리 찾아내 조기에 치료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역사회 확산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모두 찾아내서 차단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워졌어요. 환자를 통한 전파를 차단하는 것까지가 봉쇄가 되는 거고요. 봉쇄 전략 외에 피해 완화 전략이 함께 진행됩니다. 중증 환자 등을 우선적으로 관리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음압 병상 등 의료 자원이 모든 환자에게 제공될 수 없기 때문에 위급한 환자부터 최우선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중증인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원내 감염이라고 해서 뚫고 들어와서 지금 기저질환 있는 분들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사망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두 전략으로 4주 내에 대구 지역의 확산세를 잡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부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부산의료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예슬 기자, 부산시가 오늘 집계한 추가 확진자 중에 상당수가 온천교회에서 나왔다면서요? 네, 부산시가 집계한 부산시 확진자는 모두 38명입니다. 이 가운데 22명, 그러니까 전체 60%에 달하는 확진자가 바로 이 온천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 20대인데요. 확진자 중 상당수가 지난 14일부터 나흘 동안 이 교회에서 열린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부산시는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서 온 감염자가 교회 활동을 하며 감염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할 뿐 아직 정확한 감염원은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도 부산에 즉각 대응팀을 내려보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전체 봉쇄 격리 조치를 한 요양병원이 있다죠? 네, 140개 병상 규모인 부산의 한 요양병원이 오늘 새벽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이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부산시는 2차 감염에 취약한 중증 환자나 노인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음 달 6일까지 병원을 통째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환자의 입원과 퇴원이 불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코호트 격리 조치를 내린 겁니다. 부산 중구 메리노병원에선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의뢰 환자 170여 명과 의료진 10여 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부산시는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 것에 대비해서 이곳 부산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540여 개 병상을 최대한 비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의료원에서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방역 당국이 항상 강조하는 것, 바로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겁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도 중요하지만 확산 차단을 위해선 국민들이 행동 수칙을 지키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이죠. 정부가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리면서 대국민 예방 수칙을 개정했습니다. 바뀐 수칙 무엇인지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각 단계로 위기 경보를 올린 뒤 정부가 강조하는 첫 번째는 증상이 있을 때 활동을 자제하라는 겁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며 특히 기침을 하거나 목의 통증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3, 4일 동안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기존 예방 수칙보다 하루 이틀 더 경과를 관찰하도록 수칙이 강화된 겁니다. 발열 증상 관련 지침도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38도 이상 고열이 계속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땐 1339 콜센터나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과 같이 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임신부와 65세 이상 고령자, 신부전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 등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고위험군에 속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경우도 대부분 연세가 좀 있거나 고령이시고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셨거든요. 감염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안 좋은 예후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이죠. 보건당국은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의 시민들은 외출과 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의료인과 당국의 격리 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방역 대책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내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 부족이 심각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에 100만 개가 추가로 공급됐습니다. 문예슬 기자, 국민안심병원은 감염 우려 때문에 병원 가기 꺼려하시는 만성질환자분들에게 특히 꼭 필요한 대책이겠네요. 네, 정부가 어제부터 국민안심병원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갔다가 오히려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한 건데요. 대한병원협회가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이란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다른 증상의 환자들과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호흡기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환자와 마주칠 일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병원 내 진입로와 진료소, 병동을 호흡기 환자 전용으로 분리해 운영합니다. 또 호흡기 환자 전용 병동에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만 입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마스크 지원 대책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 보건용 마스크 100만 개를 긴급하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구매해 두 지자체에 나눠준 건데 마스크의 지급 대상과 시기 등은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어제 공급 물량이 현지에 도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21일에도 이 두 지역에 보건용 마스크 221만 개를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해 마스크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지난주까지 비교적 잠잠했던 우리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줬습니다. 기업들은 확진자나 접촉자가 확인된 사업장들을 일시 폐쇄했는데 더 이상의 확산 방지를 위해 특히 재택근무 조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장 시작과 함께 곤두박질 친 코스피. 마이너스 3.87%로 1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세를 심상치 않게 본 외국인들이 7,80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은 4% 넘게 빠졌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며 1,220원을 넘겼습니다. 중국과 홍콩 지수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훨씬 많이 빠졌다는 데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가 갑작스레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확진자 급증 여파는 기업들의 생산 차질로도 이어졌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 직원 1명 확진으로 어제 오전까지 폐쇄됐습니다. 결국 추가 조업을 결정했습니다.
중국산 부품 수급 문제로 공장을 멈췄던 현대차는 또다시 비상입니다. 차체 프레임과 셰시를 납품하던 1차 협력업체의 직원이 확진자로 판정되면서 이 업체의 공장이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LG전자는 직원 자녀가 확진자로 확인된 인천의 연구시설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확진이 아닌 접촉 직원의 근무 사업장도 일시 폐쇄하고 확산 지역을 다녀온 인원의 경우에는 자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거래를 걱정하던 업체들이 이제는 국내 감염에 따른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공장 직원들에게 공가 처리를 해주거나 공장 견학과 방문객 출입을 금지한 곳도 있습니다. 삼성과 SK그룹은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해달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추경에 거리를 두던 정부의 입장도 바뀌었는데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모든 정책적 수단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추경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여당에서는 서두른다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17일까지 추경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추경 예산안을 만들 시간입니다. 각 부처에서 예산 쓸 곳을 모아 검토 후 구체적인 예산안을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메르스 때는 여당 대표가 추경을 언급한 지 3주 만에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면 임시국회 종료 전 제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시도 국회 통과까지 초고속이었는데도 18일이 더 걸렸습니다. 이런 전례를 본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 원포인트 국회를 다시 열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보다도 빠르게 민간 내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경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메르스 당시 추경 규모는 11조 원대.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추경안 편성을 검토하는 한편 이번 주 긴급 경제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려했던 부대 내 2차 감염 사례도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전군의 야외 훈련 전면 중지를 지시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3명입니다. 이틀 전보다 6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사흘 전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포천 육군부대 병사의 밀접 접촉자입니다. 군이 우려했던 부대 내 2차 감염의 첫 사례입니다. 같은 부대 부사관 1명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1차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는 아니지만 대구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2일 군무원 확진자가 나온 대구 육군부대에서도 확진자 2명이 더 발생했습니다. 1명은 1차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장교고 다른 1명은 밀접 접촉자가 아닌 군무원입니다. 어제까지 군에서 격리 중인 인원은 7,900여 명으로 그제보다 1,0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방부는 전군의 야외 훈련 전면 중지를 지시했습니다. 야외 훈련은 전부 중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둔지 내 훈련으로 좀 조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이 2주간 병력 판정 검사를 잠정 중단함에 따라 17,600여 명의 입영 검사도 연기됐습니다. 주한미군 가족 1명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대구 미군기지를 방문한 주한미군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위험 경보 단계를 중간에서 높음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대적인 방역을 이어갑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9시까지 국회 건물이 폐쇄되고 출입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일 국회 행사에 참여했던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대학들의 봄 개강은 1, 2주씩 연기됐지만 격리 기간을 고려해 어제부터 중국 유학생들이 본격 입국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약 10,000명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인천공항 입국장 모습부터 각 대학의 자체 관리 상황을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중국인 유학생 안내센터. 짐가방을 든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검역과 입국 절차를 모두 마친 유학생들은 이곳에서 한국 생활 행동 요령을 전달받습니다. 저는 기숙사 살지 않나요? 혼자 살고 있어서. 그래서 이따가 그 집에 도착하면 혼자 계속 14일이 혼자 있을 거예요. 중국인 유학생이 3,800여 명으로 가장 많은 경희대는 교내에 설치한 간이진료소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일부는 1인 1실의 기숙사에서 2주간 격리 생활하고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는 유학생들은 각자의 거주지에서 자율 격리합니다. 식사도 안에서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물품 같은 것들은 또 이제 저희 쪽에서 제공해줄 그럴 예정입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두 번째로 많은 성균관대는 교내 식당 5곳 중 1곳을 빼고 모두 폐쇄했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으로 구성된 자가격리 키트 2,000개도 준비했습니다. 기숙사 수용 1개 등으로 유학생 대부분이 자가격리하는 만큼 학교 측과 유학생, 그리고 국내 학생들까지 모두의 협조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자율적인 자가격리인 만큼 매일같이 자신의 온도를 재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것을 대학에 알려줌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모두 다 건강할 수 있다고 보고요. 중국인 유학생 약 7만 명 중 3만여 명은 이미 국내에 있고 이번 주 10,000명, 다음 주 9,000명 정도가 입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17개 나라가 한국에서 출발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 6개 나라는 입국을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모리셔스로 신혼여행을 떠난 한국인 신혼부부 17상 34명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전원 입국이 보류됐고 시설에 격리됐습니다. 한국인만 내리자마자 따로 그냥 한 곳에 부르더라고요. 열 체크하고 그다음에 중국 다녀온 적 있냐 그런 거 설문조사하고요. 모리셔스 정부는 항공편이 마련되는 대로 이들이 귀국하도록 어제 결정했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도 어제 대구에서 출발한 항공기 승객 전원이 격리 조치됐습니다. 한국인 승객 20명이 타고 있었는데 항공기가 대구에서 왔다는 게 격리 이유라고 현지 총영사관은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6개 나라가 한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입니다.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11개국입니다. 오만과 카타르, 미크로네시아는 한국에서 출발한 외국인을 2주간 격리하고 영국과 싱가포르, 태국, 마카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는 검역을 강화하고 유증상자는 격리 조치합니다. 타이완 정부도 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을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겠다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한국을 다른 코로나19 발생국인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마찬가지로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지난 뒤에 입국하도록 하는 국가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 밖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주의 강화를 뜻하는 2단계로 올렸고 영국과 싱가포르 등은 자국민들에게 대구와 청도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한편 홍콩 정부도 우리나라에 적색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오늘 오전 6시부터 한국에서 오는 비홍콩인이나 최근 14일 내에 한국을 방문한 비홍콩인의 입경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들어오는 홍콩인의 경우 입국 시 건강검사를 받아야 하고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면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구나 경상북도를 방문한 사람은 2주일 동안 강제 격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다른 지역으로도 코로나19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잠잠하던 유럽에선 이탈리아가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섰고 중동은 특히 이란에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민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주 초만 해도 코로나19 환자 3명이던 이탈리아.
며칠 새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고 5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감염이 집중된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와 베네치아가 있는 롬바르디아와 베네토 주에서 90%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로 주목되는 마을 코도뇨. 최초 확진자인 30대 남성 이후 의료진 등에 빠르게 확산됐지만 감염 원인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Contenimento di questo fenomeno che ancora noi non riusciamo a conoscere, che non è particolarmente aggressivo ma che si trasmette velocemente, che quindi se 이탈리아 정부는 북부 11개 마을 5만 3천 명의 이동 제한령을 내렸습니다. 세계 3대 카니발인 베네치아 축제, 밀라노 오페라 공연도 감염 우려로 중단됐습니다. 중동은 이란에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닷새 만에 사망자 12명, 확진자 61명이 나왔습니다. 이란에서 사망자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 테헤란 등 20개 주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همه مردم جامعه این نگرانی درشون هست. الان همینطور که شهر رو می‌بینید تقریبا نیمه تعطیل هست. دانشگاه‌ها تعطیل هست، مدارس تعطیل هست.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라크와 터키 등은 국경 검문소를 막았습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코로나19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앞으로 대유행 선언 같은 추가적인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비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 오늘 밤이면 비가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내일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온이 높기 때문에 눈보다는 대부분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충청과 전북 지역은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은 최고 40cm의 큰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빙판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5도 이상 높겠는데요. 서울과 강릉이 6도로 출발하겠고 광주 11도, 부산이 10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은 곳이 많겠습니다. 부산과 광주가 15도, 대전과 세종 8도, 서울이 9도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과 남해 먼바다, 제주 부근 해상에서 최고 3,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또다시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관련 KBS 뉴스 특보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